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민들에게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80명을 넘어서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이 본인이 추진 중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미국 가족 플랜이죠. 여기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주 동안 가상화폐를 둘러싼 뉴스가 뜨거운데요. 재무부가 가상화폐 1만 불 이상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이 소식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됐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숫자가 80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이에 대한 또 전국민 청원이 있는데요. 여기 참여한 서명인 수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네요.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곧 본인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국 가족 플랜,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인데요. 여기에 포함시킬지 등을 포함해 의견을 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업수당의 계속적인 지급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미국 경제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요. 직접 지원,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서민 생활고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추가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이 80여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또 기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의 압박 또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주디 추 그리고 던 베이어 하원 의원 등 7명은 지난주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국민의 상당수가 여전히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차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요. 연속 지원 또는 자동 안정화 이런 장치 등을 통한 지원을 이 미국 가족 플랜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고 하네요.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서명과 서한을 보내서 이 4차 현금 지원, 연속 지원을 촉구한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59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 상원에서는요, 지난 3월 말 이와 비슷한 성격의 서명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보냈고요. 여기에는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이죠. 그리고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 등의 위원장급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진보 중도파 민주당 상원 의원 21명이요 참여해서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했었죠. 아직까지는 하원 의원으로 보면 민주당 총 219명 중에 59명 그리고 또 상원 의원 50명 중에 21명이니까 대략 한 40% 정도인데요. 이 지지를 받다 보니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쿠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또 기사들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change.org죠. 이 온라인 국민 청원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매달 성인 2,000불 그리고 자녀 1,000불씩 이걸 경기 회복이 어떤 수치로 확보될 때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22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미국민들의 대략 65% 이상의 어떤 다수가 추가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4차 현금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가상화폐 10,000불 이상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탈세 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재무부는 현재 의회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과 관련한 재원 마련과 그리고 또 기타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강화 계획안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상화폐의 10,000불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이 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이 탈세를 포함한 여러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요,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확보하고 또 할당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또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를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게 된다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또한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0,000불 이상의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받는 기업체들, 거래하는 기업체들도 이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는요, 하루에 10,000불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즈니스 업체와 그리고 또 담당 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상화폐 거래에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이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미 예전부터 재무부와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이와 같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규제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재무부가요, 추산하고 있는 것이 2019년도 현재 정부가 받았어야 할 세금과 실제 거친 세금 간의 간격이 거의 6천억 불에 달하는 큰 규모라고 추산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세수 확보에 있어서 정부가 추적하지 못하는 루폴, 빈틈이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의 배경하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규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제도의 어떤 과세와 관련해서 별도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 연방 세금 보고 금액을 공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60만 불이 좀 넘는 소득을 올렸고요. 그중에 대략 26%에 해당되는 15만 7천 불 정도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네요. 미국민들의 연방소득세율의 평균이요, 대략 14% 정도 되니까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을요,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는요, 지난해는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라서 예전보다 경제활동을 덜 하고 또 선거운동에 집중하다 보니 그 전해보다 소득이 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소득이 대략 100만 불가량 됐었다고 하니까요. 40만 불, 40%가 줄어든 거죠. 책 판매, 강연료,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교수로 일하는 대학에서 받는 연봉 등이 주 수입원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 2020년도에는 3만 7천 불 정도를 다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는요, 본인의 그 아들이죠. 몇 년 전에 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이름을 딴 보 바이든 재단에도 대략 1만 불 정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방지에 주력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대략 한 120만 불에서 280만 불, 90만 불 정도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건 사실 지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관례이기도 했는데요.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한동안 이와 같은 관행이 중단되어 왔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통, 관행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되어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세금 공개 전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네요. 한편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세금 공개 내역도 공개되었는데요. 지난해 부부가 대략 170만 불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요. 이 가운데 37%를 세금으로 납부했고 또한 2만 7천 불 정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은요, 원래 LA에 기반을 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저명한 변호사였는데요. 현재는 부인의 부통령 활동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감안해서 변호사업을 사직하고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